이분은 이제 앞니를 예전에 했었는데 조금 깨지고 아프다 라는 주소로 이제 찾아오셨던 분이고요. 여기 대문니 2개를 이전에 크라운 치료를 하셨고, 요 끝부분이 이제 좀 깨져 나갔고, 요거 이제 아프다라고 하셔서 엑스레이를 봤더니 이 2개 치아가 이전에 신경 치료를 했었는데 뿌리 쪽에 뭔가 염증이 다시 재발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아쉽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는 사진상으로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데 요 잇몸 쪽에서 거무스름하게 비쳐 보인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니를 예전에 치료했는데 잇몸 쪽이 거무스름하게 보인다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일이 꽤 많습니다. 이제 이유는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앞니를 하는데 사용했던 재료에서 기인하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앞니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금속 재료를 많이 사용을 안 하지만, 예전에는 금속으로 안에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도자기를 얹어서 치아 색깔이 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했었는데, 도자기로 이렇게 덮여 있다 하더라도 치아랑 연결되는 경계 부분에 도자기가 아주 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의 금속이 잇몸 밖으로 이렇게 비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무스름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처럼 이제 신경 치료를 한 경우에 이 세라믹 안쪽에 있는 치아 자체가 변색이 일어나면서 뿌리 쪽에 일어난 변색이 잇몸 밖으로 색이 이제 우러나오면서 거무스름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 2가지 이유이고, 치료의 계획은 기존의 보철을 제거하고 일단 뿌리 쪽에 염증이 재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 치료를 다시 하는 것, 그리고 만약에 치아에 변색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변색된 치아를 미백을 하고 이를 다시 씌우는 것 이 이제 계획이었고, 제거를 하고 나서 봤을 때 변색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치아를 신경 치료를 다시 했습니다. 그 검게 변하는 거는 원인이라고 하면 오래된 시간? 이런 것도 약간 영향이 있나요? 우리가 그냥 자연 치아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이렇게 시커멓게 변하는 일은 드물잖아요. 그러면 이 치아는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면 신경치료에 사용했던 약제가 영향을 줘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 우리가 크라운을 했다, 세월이 지나서 크라운을 제거했을 때 이런 정도의 변색이 일어나느냐 드물어요. 그러니까 신경치료 이후에 일어난 일종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표현은 치료지만 신경치료를 피할 수 있다면 신경치료를 안 하고 하는 것이 이제 미용적인 결과도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앞니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세라믹 재료를 사용하는데, 이 세라믹으로 치료를 했을 때 결과가 예뻐 보이려면 좀 투명한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라미네이트도 마찬가지인데, 제 자연 치아의 어떤 가지고 있는 색깔을 어느 정도 우러나오게 해야 더 자연스럽고 예쁜 색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투명한 재료로 치료를 하고 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색이 변색이 된다. 그러면 이제 멍이 든 것처럼 시커멓게 우러나오게 되죠. 그래서 재신경 치료를 하고, 재신경 치료를 하는 동안 이제 임시 치아를 만들어서 임시 치아 상태로 좀 지냈고요. 그리고 재신경 치료를 하고 미백을 어느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쪽 치아의 색깔 차이는 조금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서 이제 새로 이를 만드는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거의 디지털로 하지만 이 10년 전에는 이제 본을 떠서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상에서 이제 이렇게 제작을 했었고요. 이렇게 세라믹으로 제작을 하고, 내부도 보면 이제 금속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세라믹으로만 제작을 했었고, 이제 완성된 거를 입안에 끼웠었고 만족했어요. 저도 만족했고 환자도 만족했고. 근데 이제 처음에 이걸 끼워서 보여드렸을 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제 까맣게 약간 빵꾸난 것처럼 보인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세라믹 재료가 잇몸하고의 친화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정도 구멍은 연조직이 자리를 잡으면서 채워질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한 일주일, 2주일 있다가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일주일 뒤에 왔을 때는 구멍이 채워지고 자리를 잡은 상황으로 이제 치료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임플란트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치아가 많이 없던데. 네, 좋은 질문입니다. 치아가 이 정도 남아있다면 굉장히 양호한 거예요.
판단하는 기준은 건전한 치아 부분이 이 잇몸의 바깥으로 얼마나 남아있느냐인 건데, 지금 우리가 보통 이 치아의 길이가 뭐 한 9mm 정도 될 거예요. 그거의 절반 정도? 그러면 한 4mm 정도 되겠죠. 이 정도의 치아가 있다라고 하면 이를 씌우고 기능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분은 앞니가 이제 새가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아쉬움이었고, 외숙치가 라미네이트에 좋은 케이스죠. 그리고 새가 떠 있는 이런 경우에 라미네이트로 치료하기에 좋은 사례인데, 지금 이분의 경우에는 이 대문니 하나가 예전에 이제 신경치료하고 이를 씌워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치료 계획은 위아래 송곳니부터 송곳니까지를 도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계획이었고, 나머지 치아들은 라미네이트로 치료를 하고, 요 이전에 크라운 했던 치아는 크라운을 제거하고 다시 만드는 거를 계획을 했습니다. 대부분 변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치료하면 무조건 변색이 일어나느냐, 그건 아니지만 신경치료를 하고 씌워놨던 치아들을 제거해보면 변색이 일어나 있는 경우들이 꽤 있고, 그거를 이제 제거를 하고 바이오닉 라미네이트 그리고 크라운을 다시 하기 위한 모양을 만들고, 이날 바이오닉 퍼스트를 대서 이제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 입술 밑으로 치아가 어느 정도 노출이 되는지, 그리고 형태나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하고, 뭐 예를 들면 바이오닉 퍼스트를 이렇게 트라이를 했는데 너무 입술 밑으로 보이는 양이 너무 많아요 라고 이제 환자가 피드백을 준다면 이 바이오닉 퍼스트보다 조금 사이즈를 줄여서 최종적으로 제작을 하게 되고, 뭐 반대로 이거보다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이 바이오닉 퍼스트를 기준으로 전 후방의 위치, 치아의 형태, 그리고 뭐 길이, 이런 것들을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붙여놓고 거울을 보면서 상의하는 게 훨씬 직관적이고 소통의 오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첫날 스캔을 해서 바이오닉 퍼스트를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저걸 뜯고 이거를 대본 거죠. 이게 바이오닉 퍼스트 됐을 때, 이거는 아래 바이오닉 퍼스트.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거를 그냥 임시치아로 완성품이 나올 때까지 사용을 하게 되고, 요거는 크라운이고 나머지는 바이오닉 라미네이트로 치료하고, 이분은 이제 처음 거랑 비교하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의 어떤 높이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이것도 이제 레이저로 잇몸 레벨을 맞추는 작업을 좀 같이 했었어요. 잇몸 성형은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입니다. 내 크라운 속 치아가 저렇게 썩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나 증상이 따로 있을까요? 그 변화가 생겼을 때 우리 몸에 보내는 첫 번째 신호는 통증, 충치 생긴 것 같아요, 아파요, 이렇게 해서 오시는 거죠. 근데 신경치료를 한 치아들은 그 통증이라는 신호를 잘 못 느껴요.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못 느끼고, 그래서 신경치료를 한 치아가 안에서 썩는다, 증상을 느낄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가능한 신경치료를 안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다면 신경치료를 안 하고 치료하는 것이 방법이 되겠고, 그것을 위한 좋은 옵션 중에 하나가 우리의 바이오닉 치료인 거죠.